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 신박사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 고 작가님 모십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예, 오늘 고 작가님을 모시고 우리가 함께 인생에 기회가 있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인생에 기회가 없다고 믿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오늘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또 케이스 스터디를 중심으로 최근에 벌어진 이슈를 중심으로 여러분이랑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 여러분 기회가 있는 5가지 이유 중에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인생에서 이제 돈을 벌려면은 경제적으로 성공하려면 뭐가 돼야 되죠? 프로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아마추어는 돈 버는 게 한계가 있어요. 맞잖아요. 예. 아마 선수들이랑 프로 선수들이랑 연봉 차가 막 수십 배, 수백 배가 차이가 날 거예요. 예. 그렇죠?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대한민국에는 프로가 없습니다. 프로라는 거는 자기 영역의 전문성인데 이제 최근에 저랑 고 작가님이랑 지상파에 데뷔했습니다. 박수. 왜냐면은 이게 물론 이렇게 데뷔할 줄 몰랐어. 아니지. 나쁜 소식으로 데뷔한 줄 알지만 거기에는 팩트가 없는데 어쨌든 우리는 공짜로 지상파에 갔기 때문에 인생 출세했지. 그러니까 그래서 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고 작가님이 기자라는 직업으로 이제 저희를 이제 취재하신 분이 있는데 거기 이제 기사 나온 거 중심으로 뭐 기사를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팩트 중심으로 한번 쭉 읊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기사를 좀 요약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가 처음 어떻게 시작하냐면 짜집기 논란에 휩싸인 저희들의 책 여러 권이 모두 단기간에 베스트셀러 올랐다. 저희들의 유명세도 한몫 했겠지만 일각에서는 이면에 수상한 서편 마케팅이 있다고 주장한다. 라는 얘기가 시작합니다. 일단은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싱큐베이션을 이제 뭐 기사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내용이 싱큐베이션 내용이에요. 싱큐베이션은 2019년에 시작했죠. 그렇죠. 근데 거기 나온 책, 그 MBC에 나온 책의 완공은 2016년. 아, 벌써 저렇게 오래됐어. 일출장은 2017년. 뼈아대 폴라리스는 2018년. 저거 근데 베스트셀러라고 말하기도 좀 뭐해 우리 입장에서. 그렇지. 분야별로 했잖아. 다시 말해서 저희가 솔직히 난 내 입장에서 일치도 베스트셀러는 아니야. 왕고 정도는 베스트셀러. 그렇죠. 그 빅보카랑 2개만 베스트셀러로 해주시니까. 어디 부모 공부가 베스트셀러 했길래 그래. 기분 나쁜데? 어드밴스보다도 안 팔렸을 것 같은데. 아무튼 싱큐베이션하고 시점이 아예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상한 서편 마케팅하고 전혀 상관없고 심지어 완공 같은 경우는요. 저희 유명세도 없었어요. 그렇죠. 쩌리 중에 완전 쩌리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제 올해 초 저희들과 한 출판 기업이 기획한 독서 모임에 참여했다 나오는데 이 출판 기업은 뭐 오사모사하게 이렇게 쓰셨지만 저희 관련된 출판사인 걸로 지금 뉘앙스 계속 풍기고 있습니다. 그 출판사 저희가 했다는 건데 그 사실도 아니죠. 만약에 그거라면 전혀 상관이 없죠. 예, 그렇죠. 자, 12주간 매주 한 권씩 서평을 써서 인터넷에 올려 했습니다라고 어떤 분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 앞부분에 저희들이 기획한 독서 모임이 있었다. 근데 그 다음에 인터뷰가 나오면서 이분이 뜬금포로 12주에 매주 한 권씩 서평을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서평 지침이 내려왔다. 이렇게 이 내용을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예를 들어 싱큐베이션을 모르는 분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독서 모임이 원래 있었는데 서평과 관계없이 갑자기 한 주에 하나씩 서평을 써라고 했고 서평 쓰는 방식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왔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싱큐베이션이 이미 사전 공지에 서평을 그냥 뭐 이렇게 말장난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유료 독서 모임이 있어요. 잘 나가는 유료 독서 모임이. 거기가 뭐 400자인가 몇백 자의 독후감을 안 쓰면은 그걸 되게 자랑을 해요. 되게 자부심을 가져요. 그 모임에 못 온다. 어떤 모임인데? 유료 모임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뭐 한 글자라도 정시에 안 내면은 뭐 부족한데 내면은 못 나온다고 그거를 보도 자료가 많아요. 어떤 모임인데? 유료 모임인데. 그렇죠. 우리는 무료 모임이에요. 근데 우리가 공지를 했어요. 6번은 오프라인에서 6번은 온라인에서 모임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평을 무조건 써야지만 일주일에 1서평. 1서평. 우리 그래서 빡세게 가자.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2주일 서평할까 하다가 우리는 좀 하드코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빡세게 가자 해갖고 어떻게 했죠? 100명을 뽑는데 1000명이 그걸 알고 지원하신 거예요. 핵심은 이걸 알고 지원하시고 근데 그걸 앞뒤 싹 다 자르고 말하는 거죠. 이런 거를 전문 용어로 천안에서 유명한 호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 호도가 좀 먹으면 체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좀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기사의 흐름이 독서 모임이라는 걸로 딱 박아놓고 그 다음에 서평과 관계없이 느낌을 뉘앙스 준 다음에 우리가 억지로 서평을 시킨 듯이 이렇게 써놓은 거잖아요. 예,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써놨어요. 서평 지침이 내려왔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서평 작성 지침이 내려왔다. 우리 지침을 내리는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여기 서평을 쓰는 모임이에요. 네. 오히려 저희가 어떻게 했죠? 서평을 잘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송으로, 그럼요. 어프로, 네. 또 블로그 운영 네. 방식, 그럼. 또 노력하는 것이 잘 되기 위해서 바이런 방법 등 다 알려졌습니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지침하고는 관계가 없고, 게다가 그 인터뷰하신 분이 서평을 4번 이상 올리지 않거나 뭐 시간을 어기면 오히려 퇴출되고. 당연하죠. 당연하죠. 왜냐면 바보 아니요, 바보. 이거를 오고 싶어서 하신 분이 900명이에요. 900명. 그러니까 오고 싶은데 못 들어온 사람이 900명이라고요. 아, 이분들은 이걸 하고 싶어도 못 했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무료 모임에 서평을 열심히 쓰고 토론을 하자라고 모인 건데 서평을 안 쓰면 모임을 왜 참가하십니까? 여러분, 역차별이죠. 무료 모임이면 뭐 우리도 무료입니까? 우린 인건비 다 들어가고 우리 직원들 투입돼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뭐 전기는 땅파만 나옵니까? 거기 그다음에 뭐 월세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답니까? 우리는 돈을 엄청나게 투입해야 돼요. 이거는 사회 공헌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에 그리고 12 중에 6번 정도 오프에서 모이잖아요. 네. 거기서 한 2번만 빠져봐요. 네. 그럼 뭡니까? 그럼요. 그럼 나머지 분들 여기 가고 싶지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요거 보면서 우리가 사람을 완벽하게 뽑을 수는 없구나. 이분 참석했던 분이라면서 그러니까요. 우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구나 하고 크게 반성했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한 100명 모이면 좀 그럼요. 그런 분들 노이즈는 나와요. 나오죠. 예. 예. 그리고 신 씨는 조회수가 높은 사람에게 혜택이 있다고 공공연히 얘기했다. 이거는 나 누구랑 얘기하는 이거는 거지? 허위 사실이죠. 신 씨가 다른 신 씨인가 봐요. 신 씨, 다른 신 씨일 수 있는데 다른 신 씨인가 이 신 씨는 그런 적이 예. 아예 없습니다. 예. 그리고 독서 모임 내가 그 얘기 좀 되겠다. 우리 아버지가 누가 뭐 멘토링 프로젝트로 넣어줬다 그럴 때 아버지 그거 적폐요. 내가 그 얘기도 그렇지. 그거 우리 유튜브 방송에서 그런 거나 좀 참고하세요. 예, 아버지가 그렇죠. 부탁했다고 적폐라 그랬다고 아버지한테. 그리고 자, 독서 모임 그룹장으로 승급, 회사의 스카웃, 대기업의 취업을 추천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열심히 참석을 하고 조회수를 올리면 어떤다? 독서 모임 그룹장으로 승급을 해준대. 그러면 그룹장분들 봉사를 해주시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모시는 분들입니다. 무슨 승급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초울트라 대기업도 아니고 어떻게 그거 다 스카웃합니까? 네. 물론 우리가 여력이 있고 인재가 거기 있으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조회수를 대상으로 이거를 했다는 것 자체가 허위 사실이죠. 나는 이거를 만약에 내가 이거 갖고 진짜 빡쳐갖고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친구를 안 시켜주면 그 친구한테 피해가 가잖아요. 그렇죠. 나는 진짜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싶어요. 진짜 저는요. 이 사람들이 진짜. 근데 이제 더 정말 이게 이 기사의 핵심적인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하신 분이에요. 뭐 열심히 하면 멘티도 될 수 있고 우리 회사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클릭수 높일 수 있고 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분이랑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분이랑 전화 통화를 했고 뭐 메신저로도 뭐 페북 메신저도 열려 있기 때문에 연락할 방법은 많아서 메신저를 뭐 늦게 보셔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아무튼 이분은 싱큐베이션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제가 확답을 받았고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제 자기는 이제 기자분한테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했대요. 자기는 빡독에만 참여를 했다고. 그래놓고 뭐라고 써놨죠? 클릭수를 높여야지. 빡독이랑 클릭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요? 아예 상관관계가 없거든요. 아예 관계가 없어요. 아예 관계 자체가 없습니다. 빡독 그냥 와서 책 읽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거 발표하신 분보다는 기자분 잘못이죠.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편집을 한 이분을 거죠. 독서 모임 참여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거를 놓고 뭐 빡독 참여자라서 그 맞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 앞뒤 문맥을 보면 어떻죠? 싱큐베이션 얘기예요. 그거예요. 주어 앞말이 쓰니까 누군지 아니라 그거랑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분 인터뷰 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독서 모임 그룹장 승급 얘기가 나오고 뭐 대기업 취업 독서 모임 그룹장이 뭡니까? 싱큐베이션 아니에요? 이 인터뷰 다음에 뭐죠? 예정되지 않은 책 2권을 우리가 추천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빡독은 이런 거 없어요. 이 내용은 싱큐베이션 내용을 또 악의적으로 쓰신 거죠. 그 두 사이에 이 인터뷰를 넣습니다. 게다가 이분이 뭐라고 했죠? 클릭수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빡동 이야기인가 싱큐베이션 이야기인가? 이게 싱큐베이션 이야기죠. 그래서 기자님이랑 통화를 했어요. 저 문제가 있지 않냐 기사가 뭐가 문제냐요. 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희는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저희가 전문가분들이랑 상의를 해서 이제 뭐 따져봐야죠. 이제 이게 진짜 문제인가 아닌가는 진짜. 예. 제가 기자님한테도 싱큐베이션은 이미 한 주 그 1서평 1토론이라는 걸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쓰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사로 있대요. 출판사에. 우리 이사로 있나요? 우리가 출판사 뭐가 있어? 내가 출판사 4대 보험도 가입 많이 안 됐는데. 내가 맨날 그랬죠.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그랬지. 거기서 우리가 월급 1원 한 푼 안 받아요. 우리가 거기서요. 자, 그리고 이사 아닙니다. 그리고 예정되지 않은 책 2권을 추천 도서에 껴넣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얘기해요. 네,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계속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얘기할까? 우리가 이제 그 중에 한 권은 출간과 동시에. 이거 지금 얘기해도 되겠네요. 지금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정되지 않은 책 2권을 추천 도서에 껴넣기라고 했는데 껴넣지 않았어요. 저희는 이미 방송으로 너무나 많이 또 공지를 통해서 저희가 추천한 책을 합니다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또 언어의 달인이잖아요. 큐레이션 플러스 퍼블리케이션. 고 작가님 이거 발음 되게 못하는데 큐블리케이션이라는 제가 개념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것도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짜 이거 넘사벽책이고 저희가 왜냐면 우리가 여러분 그냥 책을 추천하는 것보다 우리가 한 책에서 우리 목숨 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추천해서 다 대박 나면은 그럼 우리가 떼돈 재벌 되겠죠. 실패하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어때요? 이 책은 진짜 좋으니까 자신 있게 추천한 거예요.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따가 내가 조금 할 얘기가 있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2권 아니라 3권입니다. 그 내용도 틀렸어요. 내용도 틀렸어요. 나는 저런 거 숫자 팩트 체크 못한 거 웃겨 되게. 그리고 그중 한 권은 출간과 동시에 서평들이 SNS 등으로 바이럴이 됐고 단기간에 베스트를 올랐다. 이게 왜곡이죠? 왜냐면 서평과 상관없이 우리가 제가 그건 이따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입니다. 이게 또 핵심이에요. 이거 핵심이죠. 취업에 절박한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마케팅에 우리 청년 멘터 신방식과 이용을 했다라는 비판이 있다. 이거는 이제 내용은 기사가 주장한 내용은 아닙니다. 대부분 이걸 드릴게요. 기자님이 다 주장한 내용은 아니에요. 기사 내용을 얘기한 거지. 왜냐면 인용하시거나 인터뷰 때 하시거나 한 메인이 내용이니까. 취업 알선 미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담으신 거죠. 담으신 건데 취업의 절박과 청년들 도움을 주겠다 마케팅 이용한 비판이 있다라고 하는데 취업에 알선한 적 있나요? 그럼 난 어디다 취업을 알선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수치를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그다음에 알선해드릴 분이 몇 분 없어요 거기에.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싱큐베이션을 참가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취업을 알선을 목적으로 싱큐베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마케팅을 하려고 했으면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싱큐베이션 참가하신 분들이 취준생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적어야 되겠습니까? 많아야 되겠죠? 맞아. 대부분 20, 30대가 많습니다만 그중에 취준생 및 구직자는 17%예요. 나머지 한 70%가 직장인 및 사업자입니다. 나머지가 이제 주부하고 학생이 있는 거죠. 나는 제 기자 아시는 분들이 창피하다 그러더라고요. 좀 이거 뉴스 보고. 2030이 우리가 맞아요. 20대, 30대가 더 많아요. 근데 그중에 이렇게 모였는데 직장인 및 사업자가 70%라고요. 근데 이게 프레임이 얼마나 무슨지 아세요? 30대 이상이 가장 큰 불임이다. 그래도 맞는 말이에요. 30대 이상이 제일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프레임 싸움이에요, 그거는요. 근데 취준생이 17%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논리적으로 맞으려면 싱큐베이션 참가자 중에 취준생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셨죠? 이게 MBC 뉴스데스크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기자 친구들이 놀라더라고. 저런 것도 나가는구나 그러면서 놀랐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사 거의 전체거든요. 이거는 A부터 Z까지 이거를 저희가 인정할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왜곡되거나 허위사실이거나 악의적으로 내용이 됐거나 호도됐거나. 그다음에 이제 자꾸 뭐 우리 보고 말 돌린다 그러는데 저작권 침해는 여러분 우리만큼 인용을 꼼꼼하게 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판단할 게 아니라 저작권 중재위원회가 판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변호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부정을 한 적이 없고 그 저작권 침해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부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상. 이거는 민사입니다. 민사. 뭔 말인지 아셨죠? 그거는 출판사와 출판사 간의 문제예요. 그거는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몰랐는데 저작권 침해다 그럼 우리한테 여러분한테 사과를 해야죠. 독자한테. 그렇죠. 예. 예? 이 부분은 몰랐다. 그럼요. 예. 잘못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기자 수준이 이 정도고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분도 거기 계시는데 모 변호사가 저작권 갖고 자꾸 들먹이시는데 근데 좀 놀라운 게 그 기사가 이제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하나는 저희 그 저작권 침해 관련해서 하나는 서평 마케팅 관련해서 나오는데 놀라운 게 그 나오는 그 저작권 침해 관련 흐름이 그 모 변호사님이 페이스북에 쓰신 내용의 흐름과 차이가 별로 없어요. 복붙. 딱 뭐냐면 인용의 양 얘기를 하고 심지어 저작권 얘기할 때 핵심적인 게 35조 3을 계속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5조 3 저작권법은요. 35조 3은 보조조항이에요. 저희처럼 28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8조 적용이 안 됐을 때 35조 3을 보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거 검색해서 35조 맞다고 나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진짜 변호사가 거기 있는데 그 변호사분이 처음에 우리의 저작권 침해를 제기했을 때 얘기는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35조 3을 놓고 저희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거의 근거를 대신 대법원 판례가 28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꾸 28조를 말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셨을 때 저희랑 이제 뭐 길어서 말 안 하겠습니다. 저희랑 무슨 뭐 어떤 6가지 내용으로 법정을 뭐 다툰다 뭐 이런 얘기 나와요. 나오는데 그 내용도 28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창피한 거지. 그러니까 구글링해서 어디서 갖고 온 건데 진짜 창피한 거야 이거는. 나 이런 변호사한테 나는 의뢰하면 되게 불안할 것 같아. 인생 망할 수도 있어요. 저희는 잘 모르니까 공정한 이용 의무 위반을 했대요 우리가. 근데 저작권 전문 변호사님이 저작권 전문 변호사 이런 표현을 쓰질 않는데요. 맞아요. 이 자체가 너무 어색하대요. 왜냐하면 공정한 이용의 의무는 없답니다. 저희는 뭐 법 전문가가 아니니까. 다시 말해서 이분이 저작권 침해라는 것은 뭐죠? 법적 문제죠. 이걸 제기함에 있어서 35조 3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28조로 얘기해야 되는데 35조 3을 얘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거의 근거를 자꾸 28조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웃겨. 너무 코미디인 것 같아.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거죠. 아니 이런 분들도 막 수임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난 내가 이 변호사는 진짜 프로 영역인데 난 진짜 불안할 것 같아. 그래서 그 기사 첫 번째 내용에 서울신문하고 MBC 차이가 무엇이냐면요. 서울신문은 뭐 제목은 좀 저희가 원치 않게 썼지만 그 내용 안에 저작권 전문 변호사들의 자문을 다 구했어요. 그렇죠. 다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구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할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되게 공정하게 나왔어요. 내용이. 중요한 내용들이. 근데 MBC에서 하면서 어떻게 된 게 저작권 전문 변호사에 대한 자문의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35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 창피해. 예, 35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 변호사도 프로여야 되는데 프로가 없죠. 그다음에 거기에 뭐 막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장표 그리면서. 그래서 그분은 좀 장표 중독인 것 같은데 뭐 출판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서 언팔로우 운동을 해야 된대요. 내가 한 3번 얘기해 주지 않았나? 그거 상관없다고 마케팅이랑. 0으로 해도 상관없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장표를 그리면서 뭔가 막 대단한 거 하면서 막 나 그 댓글도 되게 웃겨. 우리 편이어서 다행이라고. 진짜 우리 편이 다행인가? 그래서 내가 대충 보니까 우리도 이제 집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4천 몇 명 중복 구독자 해갖고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그냥 복구하지 말까 하다가 저분들 내가 그래도 2년인데 인생 공부 좀 시켜드려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거 페이지 스폰서 광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광고 태워갖고 아마 언팔로우 운동 한 지 며칠 됐을 텐데 오늘 뭐 안타깝게도 슬프게도 플러스로 돌아설 거예요. 언팔로우를 했는데 팔로우가 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미안해서. 그래서 무슨 그걸로 스터디를 하재요. 여러분 그런 걸로 스터디하면 여러분 인생 망합니다. 네? 차라리 싱큐베이션에 지원을 하세요. 싱큐베이션에. 내가 그런 걸 한번 나중에 강의를 무료로 해드릴 테니까 싱큐베이션에 지원을 하고 제 거 유튜브 영상을 보세요.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뭐예요 그게 진짜. 내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듣나 봐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기회가 있는 이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입장벽이 여러분 인생이 낮아졌어요. 뭐죠? 마케팅 이제 그 마케팅 여러분 진입장벽이 낮아졌다니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9시 뉴스에 나왔어요.
옛날 같으면 난리 났어요. 어떻게 되냐, 어떻게 인생 망하는 거 아니냐. 저희가 지인한테 연락을 하나 못 받았어요. 신기해서.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인한테 연락을 하나 못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미비했고 출판도 좀 늘었고 심지어 출판도 좀 늘었고 데이터 그다음에 막 그분들은 이제 막 승리에 도취한 거죠. 거기 그룹에 있는 분들은 9시 뉴스 나왔다 막 수고하셨습니다. 뭐 취하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팔로우가 아무것도 안 주는 거야. 왜냐면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니까요. 나는 저 사람들이 자신을 기준으로 저 세상을 일반하는 게 자신들은 거기는 끼키야 그룹원이 2-3천 명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냥 눈팅하는 우리 그냥 관련 사람들도 있으니까 한 진성을 활동한 사람 1,000명인데 1,000명으로 세상을 일반하는 게 되게 웃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서평 무슨 새우잡이배로 마케팅을 했으면 요번에 신키온에 책만 읽는 바본가요? 네, 그게 책만 보는 바본데 그게 아동으로 분류가 됐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안 읽어봤는데 그게 아동으로가 분류가 됐는데 그게 이제 일주일 동안 서평이 100개가 올라왔어요. 그럼 여러분 뭐가 돼야 됩니까?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아동 48입니다. 한 10권 팔렸나 그럼? 신큐 1개보다 더 많아였었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기자면 이런 것도 좀 대조하고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그다음에 거기 좀 분석하시는 분들 뭐 거기 뭐 스타트업 뭐 대표도 있고 막 그러던데 이분들은 진짜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러나. 나는 거기에 직장인들이 있을 텐데 과연 이 정도의 분석력으로 뭘 먹고 살려나. 그러고 여러분 요즘에 유튜버에서 인기 컨텐츠들이 뭐죠? 1억 벌기 뭐 10억 벌기 이런 건데 그분들의 팔알이 진짜 벌어본 사람들인데 매출인 경우도 있고 그게 순이익인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좀 호도하는 경우는 있는데 아무튼 억 단위를 어떻게 넘겼냐. 다 마케팅 얘기예요. 다 인스타 얘기, 그다음에 페이스북 얘기, 그다음에 제가 어저께 판교인의 점심 식사에서 만난 분은 인공지능으로 마케팅을 하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수익이 나더라고요. 커미션을 갖고 가는데 그러면 그것은 인공지능 범법자인가? 그분은 인공지능 새우잡이배인가 그분은? 그러니까 나는 이거 갖고 여러분 진입장벽이 낮아졌는데 그거를 이해를 못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싱큐베이션에서 우리 책이 싹 빠졌죠? 그러면 이제 우린 베스트셀러가 안 나오겠네요. 그럴까요?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고 집행이라니까요. 진짜 귀가 막혔나 나는 싶어요. 달팽이가 겨울잠을 자나 달팽이가 안에서 진짜. 나는 이게 너무 답답해갖고 광고 집행이라고요. 광고 집행. 그래서 그거 알려드리려고 내가 쓰잘데기 없는 건데 여러분한테 몇백 쓰면서 스폰서 광고로 페이지 키우는 거 보여드리잖아요. 그건 정당한 거예요. 근데 거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써놨더라고. 내가 보니까 난 심심한 졸것인 들어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그렇게 써놨더라고. 뭐라고 써놨냐면은 자기가 스폰서 광고가 떴대요. 이건 정당한 행위지만 모든 것 시작은 욕이기 때문에 비판받을. 그게 말이 광고예요, 그게요. 그러면 본인도 하시던가. 그다음에 이제 난 대박인 게 거기서 우리 분석을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부자 되시겠네. 부자 되시겠어. 왜냐면 우리는 책 말고 나중에 다른 것도 팔 거거든요. 저희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건강식품 PPL이 제일 많이 의뢰 들어오는데 그럼 검증을 안 했고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어요, 그거를요. 우리는 무조건 퍼포먼스 베이스로 합니다. 예? 우리는 진짜 좋은 거는 우리가 돈을 처음에 안 받고 우리가 진짜 자신 있는 상품들은 무조건 퍼포먼스, 커미션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목표가 차도 파는 건데요. 우리 직원들 우리가 10년 목표에 뭐가 있었냐면 자동차도 팔 수 있을 때까지 그거예요. 마케터라면 다 팔 줄 알아야죠. 예? 나는 진짜 그러니까 이거 갖고 진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무슨 거기서 스터디를 한다는데 절대 하지 마시고 이제 세 번째 문해력이 낮은 사람이 정말 많다. 그러니까 아까 거기서도 나온 게 무슨 고 작가님이 뭐 이 책이 예정이 없었다는데 무슨 장난해요? 그거 세 권 추천한다고 얘기돼 있었잖아요. 예? 방송도 많이 했어. 그다음에 이제 이거 나는 만약에 진짜 내가 뭐 이렇게 까고 싶으면은 최소한 이 책을 읽어보겠어. 이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거기 이 책을 읽어보는 사람이 단 한 명이 없어. 이 책이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조금 이게 내용이 딥하기 때문에 술술 읽히는 책은 아니지만 상당히 좋은 책이거든요. 나는 뭔 자신감으로 뉴욕타임즈랑 붙으려고 그러고 평론가랑 극찬한 책이랑 붙으려고 그러고 뭔 전문가로 푸시 같은 문학상 사는 사람이랑 붙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에 어느 정도냐면은 저는 로크미디어 대표님 처음 만나러 갈 때 옛날 베스트셀러 작가였거든요. 시중에 다 절판됐기 때문에 헌책방에 가서 책을 쫙 사서 3-4권을 읽고 갔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이건 어디서 배웠냐면 다치나바 다카시. 일본에 살아있는 지식의 거인. 그러니까 진짜 지혜 거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분이 이제 전문 기자는 아니지만 그 인터뷰 아시잖아요.
뇌 하면은 다 읽고 가는 거 그냥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뽑아내는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나 봐요. 나는 진짜 이거를 내가 읽어볼 텐데 여러분 이 책 진짜 좋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진짜 좋아요. 난 안 읽어보면 후회. 그러니까 20대 여러분들이 이게 그거라 그러잖아요. 이게 죽음이랑 상관없다 그래갖고 진짜 자기는 죽음이 아직 멀어서 잘 느낌이 안 와서 안 읽었다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일찍 깨달으면 더 좋다니까요. 아,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 죽음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죽음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의 얘기가 될 수가 있다. 근데 진짜 내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꼭 다 읽어보세요. 진짜 이 책 진짜 명저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문해력이 낮은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뭐 여러분이 조금만 문해력이 높으면 뭐 경쟁력이 뭐 넘사벽이죠. 넘사벽이에요 진짜. 예?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또 K 교수가 또 등장하셨더라고요. K 교수가 나는 자숙하는 줄 알았는데 타이밍 놀랍죠? 타이밍이 놀라. 안 하니까 내가 우리 물리치료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문해력이 낮으니까 사람들이 그 기부했다고 박수 쳤다 그러길래 우리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그걸 저를 되게 걱정을 많이 하세요. 이 상황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 물리치료사가 아닌데 허위로 날 치료했어. 근데 나중에 걸린 거야. 불법 물리치료사가 아닌 거를, 일반인인 거를. 보건대를 나오자는 걸 잡힌 거야 나한테. 네? 아니면 의사라 그럽시다. 거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재활과 의사 선생님 전문의가 아니었고 일반인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럼 제가 어떡하죠? 뭔가 뭐 보상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걸겠죠 그분한테. 근데 그분이 내가 기부하고 자숙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그분한테 뭘 해줘야 되는 거야?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해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문해력이에요. 진짜 이게 되게 진짜 중요한 문해력이에요. 나는 그게 대단하더라고. 그래놓고 자숙한다는 분이 그 다음에 뭐 좋은 출판 시장 본인 책 레퍼런스나 한번 살펴보세요. 레퍼런스 몇 개나 있나. 본인 입으로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수십 권의 책을 읽고 인공지능을 이해하게 됐다. 그럼 그 수십 권의 책을 레퍼런스로 어디 각주를 다 붙여야죠. 본인이 무슨 인공지능 전문가고 마냥 띠오리 창작한 것 마냥 그 개가를 쫙 하면서 레퍼런스도 없는 양반이 무슨 출판 시장의 인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인공지능 역사든 개발의 역사든 역사를 쓰려면 레퍼런스가 아예 없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나는 그분은 근데 더 나빠. 대학 교수야 근데. 응? 그리고 IBM 한국 분들이 얘기해 주셨죠? 전혀 인공지능 전문가 아니고 한심하다고. 그래 이제 그거는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왜 기회가 있냐? 편향에 다 쌓여 있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거. 저희도 그러겠죠? 근데 우리가 왜 기자들이랑 인터뷰를 안 하겠습니까? 자기가 쓰고 싶은 것만 쓰거든요. 예? 이거 심지어인데 인터뷰를 아니면 몇 개 얘기는 했어요. 답변도 제가 드린 게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문자로 제가 여러분 제발 좀 팩트 중심으로 하고 팩트 체크 좀 합시다. 그리고 제가 정말 싱큐베이션이 1주 1서평 1토론으로 모인 사람들이고 이거는 마케팅하고 하등 관계가 없고 그거 관련해서는 이미 영상으로 있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불구하고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은 저희한테는 뭐라고 했더라? 저작권 침해로 맨 처음에 한다 그랬나? 아무튼 뭐라고 연락했는지도 까먹었는데 일단은 본인은 취업 알선으로 청년 멘토의 사기, 그러니까 서평 미끼로 뭐 서평으로 출판사를 교란하는 뭐 쓰레기 같은 인간들 이걸 프레임을 잡고, 예? 그러니까 뭐 기사를 쓰려고 그러셨던 가능성이 높죠. 뭐 우리가 뭐 마음까지는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 우리가 문자로 주고 받았다니까요. 아니 팩트 체크 몇 개 할 수 있잖아요. 조회수 높은 사람한테 혜택을 줬냐? 맞죠? 독서 모의 그룹 뭐 승급 있었냐? 아니면 생각해 보세요. 싱큐베이션에 관련된 사람 인터뷰를 하시려면 저희가 더 많이 알겠습니까? 외부에 더 많이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좋아요. 어떤 특정에서 이런 의혹을 얘기한 사람들에 관련된 사람 인터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공정성 있게 저희 쪽에서 필요한 사람도 뭐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봐라. 솔직히 얘기해서 그 외에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솔직히 저희는 아무나 물어봐라 했을 거예요. 몇 명. 한 뭐 10대면 20명 정도 얘기해주면서. 그럼 인터뷰 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왜 우리가 이사하냐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이사 아닌데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핸드폰에 그 김지현 팀장님이 보내주신 거 그거 좀 몇 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몇 개만 읽어볼게요. 거기 핸드폰에 김지현 팀장이 단체 톡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 우리는 편집이 없으니까 스피드 있게 빨리 들어가세요. 여기. 내가 볼게요. 올려보면 돼요.
아, 이거 뭐 마지막 거 그냥 올려서 이렇게 MBC 보도에 대한 개인적 의견 이거 이제 그냥 우리가 몇 명한테 이거 기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봤어요. 그냥 물어본 거야 그냥. 예, 그냥 물어봐. 3인 성호가 따로 없는데 이거 뭔 말인지 모르는데 떠주셨구나. 3인 성호 세 사람이 모여 우기면 없던 호랑이도 지어낸다는 뜻. 그냥 서평을 잘 쓰면은 취직시켜주겠다는 거는 허위 사실, 사실무근. 이렇게 써있어요. 업무 수행에 대한 실력 있는 인재들은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 간혹 추천해준 경우는 있지만 서평을 잘 쓰면 취직을 시켜준다? 누구한테 들으셨는지 본인도 들은 적이 없대요. 네. 그다음에 서평을 쓰는 가이드가 있다? 이를 안 지키면 퇴출? 사실무근. 조회수가 높은 창가에게 혜택이 있다? 사실무근. 저는 운이 좋게 공유되어 하루 2, 3천 명씩 제보를 방문해서 제 글을 읽어볼 수 있지만 뭐 실적으로 혜택을 받은 게 없어. 이분은 공유가 됐나 봐요. 그다음에 블로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만 가입하다? 사실무근. 응?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새로 파신 분들이 태반이에요. 서평 잡입에 베스트셀러도 많은 영역. 그러면은 타 출판사 책은 왜 베스트셀러가 안 됐냐는 거 이분들도요.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제가 읽어드린 거 이거 나중에 공개하라면 공개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이게 나는 일반인보다도 못해. 난 이게 난 창피한 것 같아요 좀요 진짜. 어디서 듣고 싶은 것만 갖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편향에 휩싸이면은 그 뭐 3인 선호 되게 멋있는 말이다. 나 몰랐어. 나도 그냥 그렇게 편향에 휩싸이면 호랑이도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 이게 결론이에요. 다섯 번째 누군가와 연결이 쉬워졌다. 저희랑도 연결이 될 수도 있고 거기 뭐 졸구의 신 그룹이라도 연결될 수 있고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뭐 저희가 싫으면 상관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다 좋겠습니까? 저랑 고 작가님도 예를 들어 어떤 당을 똑같이 지지하지만 거기서 좀 색깔이 달라요. 그렇죠? 우리 맨날 그래서 디펜스 고 작가님이 디펜스 하느라고 바빠요. 나는 까기 바쁘고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그 당을 똑같이 지지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치 얘기를 되게 솔직히 되게 세련되게 하거든요. 고 작가님이랑 저랑. 맞아. 내가 까면은 고 작가님이 어떤 거 대답하면 맞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지 않냐? 그래 그건 네 말도 맞아. 뭐 이렇게 하면서 되게 정치 얘기 되게 재밌게 하거든요. 저희는요. 그래서 결론은 문해력이다 얘기 나오고요. 예? 근데 그거예요. 하물며 우리도 티격태격을 하는데 어떻게 경쟁자도 있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이 거의 졸구신 여러분 그래 우리 뭐 최악의 거에서 우리 절판했다 해봤다 칩시다. 우리한테 데미지가 없어요 딱히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뭐 해도 데미지가 없다. 그냥 우리 사업을 계속 해나갈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요. 그냥 우리 사업은 뭐 책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인공지능도 있고 서비스도 있고 여러분이 모르는 사업이 훨씬 많아요 기본적으로. 네? 근데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연결이 되기가 쉬워졌어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그럼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우리는 쓰레기라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 쓰레기다고 쳐요. 우리랑 안 어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열심히 주장하고 다니세요. 우리는 쓰레기들이니까 얘네 근처에 가지 말라고. 저희는 여러 사람들과 어울릴 거예요. 우리랑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그 다음에 5년이 지났을 때 10년이 지났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는 그 사람들 각자의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우리랑 많이 연결됐던 분들 우리의 책임이 크겠죠. 저희는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냥 거기 분들은 이제 거기 분대로 가시면 돼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 K 교수가 뒤에 숨어서 앞 사람들이 놀아놨다가 그러니까 제가 팩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진짜 실제 한 명은 고소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변호사님이 고소를 저기 분당 경찰서 가서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통보가 갈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여러분 개인은 저게 아니지만 뭐랄까 허위 사실 기반으로 저희 회사에 데미지 주거나 출판사에 데미지 주는 거는 다 저작권 침해부터 다 저희가 이제 형사 처벌되는 거는 다 이제 들어갈 거예요 저희가요. 뭐 저희를 비판하거나 뭐 하면 짜집기도 좋고 이 새끼네 못생겼다 발음 구리다 뭐 양아치다 다 좋아요. 근데 우리 회사에 데미지를 주거나 여러분이 허위 사실로 뭔가 어떤 거를 취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얄짤 없죠. 그거는 그다음에 여러분도 저희가 싫으면 고소를 하세요 그냥요. 그럼요. 예? 우리가 뭔가 잘못하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럼 우리도 그 형사면은 뭐 형사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른이라면 이걸 알아야 돼. 인생에는 세 가지 종류의 잘못이 있어요. 민사, 형사.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정한 건데 세금 관련 잘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금 관련 잘못이 사실 여러분이 이제 돈을 많이 벌면은 가장 신경을 쓰고 어려운 영역이에요. 세금 관련은 사실 뭐 민사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세금 관련은 그러니까 세금 관련은 여러분 잘못한 건 다 세금을 더 내면 됩니다. 세금을 두드려 맞으면 돼요. 그 국세청에서 이제 세금을 두드려 맞으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저희는 왜냐면 세무사를 쓰고 종합소득세를 꼬박꼬박 신고하는 게 잘못하면 이제 세금 관련 그거는 이제 왜냐면 잘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와 연결이 쉬워졌는데 누군가와 연결될 거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 새끼들이 진짜 나쁜 새끼였는지 이 새끼들이 진짜 좋은 새끼들이었는지 그거는 시간이 알려줄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 그냥 이렇게 성급한 일반화를 조금 해보자면은 제가 거기 이제 그 졸구의 신에 이제 어울렸던 분들이 있거든요. 성장하지 못하고 퇴보한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슬프더라고요. 잠복 낄 수도 있죠. 예, 잠복 낄 수 있어서 그분들도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최소한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지금 MBC에서 보도가 나온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뭐 그 저작권 그거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좋은데 이제 두 번째 거 서평 관련 쭉 나온 것들은 그냥 기사 전체가 잘못된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저희가 이제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이거는 처리를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게 애증하면 하려고 했는데 이거 뭐 전반적으로 아니 제가 기자님한테 여쭤봤어요. 기사 이상하지 않나요? 뭐가 잘못됐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이 없더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팩트 체크는 좀 하시고 했어야 되는데 팩트 체크 여러분 우리가 인터뷰만 안 한 거지 문자를 주고 받았어요. 제가 답변 하나 드렸어요. 네. 제가 되게 길게 답변 드렸어. 네. 근데 그 질문에 여기에 관련된 걸 질문을 하셨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제가 드렸을 거예요.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근데 여기 중에 저한테 질문하셨으면 좋을 것들이 아예 없어요. 문자로 소통을 한다는 걸 알면서 안 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저작권 관련해서도 그 영상을 참조하시라고 했는데 실제로 참조를 거의 안 하셨어요. 그냥. 그러니까 저희가 관련해서 인용의 양이나 제35조 3이 아니라 28조를 봐야 된다라고 영상이 나오는데 그런 건 아무것도 참조하지 않으셨죠. 그거는 봐도 모르실 수도 있어요. 솔직히 문해력이 낮아갖고.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이제 인생에는 이렇게 기회가 많습니다. 진짜 제가 이거는 장난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회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왜? 프로가 없어요. 여러분이 프로가 되면 됩니다. 진입장벽이 낮아졌어요. 문해력이 높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문해력이 높으면 뭐래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프로 영역에서도 여러분이 훨씬 더 잘 나갈 수가 있습니다. 편향에 휩싸이기 때문에 연애 편향에서만 벗어나도 진짜 진실을 보고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책을 저희가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책인데 꼭 읽어보세요.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돈 없으면 그냥 서점 가서 무료로 읽으셔도 됩니다. 그럼요. 도서관에서 읽으셔도 되고. 도서관에서 읽으셔도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 잘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원래 따봉 국어를 안 하죠? 우리 1급수 채널이 지금 2급수, 3급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만에 따봉 국어 왜? 뭐를 희석시켜야 될 것 같거든요. 따봉 좀 많이 찍어주십시오. 여기까지 봤으면 진짜 졸꾸러기거든요. 따봉 좀 많이 찍어주셔서 좀 더러운 꾸정물 좀 확 정화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따봉 찍어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고 작가님이 필요하면 부를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에 이제 고 작가님과도 또 신박사 TV에서 또 좋은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 뼈하다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웃으시면서 제가 왜냐면 가식적으로 보이거든요. 끝까지 웃으세요. 알았죠? 또 만나요. 또 만나요.